안녕하세요. 이노쌤과 함께하는 10분 경영학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냐면 지난 시간에 경영학의 접근 순서에 대한 이야기들 쭉 드렸고 그 안에서 경영학은 여러 개의 분야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각 개별 분야별로 어떠한 내용들을 가지고 있는지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 4강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경영 원론과 경영 전략에 대한 개요적인 측면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이제 경영 원론이라는 거고요. 이 경영 원론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냐면 경영학을 이해하기 위한 기본적인 개념들 또는 이제 기본적인 용어들을 다루는 분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한 3가지 관점에서 말씀을 드려요. 이제 제일 첫 번째 경영학의 기초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역시나 경영학이라는 학문 자체는 기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기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죠. 근데 이 기업에 대한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그 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이 기업은 사람들이 모여져 있고요. 그 사람들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영자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못한 종업원으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경영학은 종업원의 입장이 아니라 경영자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자에 대해서 먼저 좀 살펴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두 번째 주제로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럼 이제 결국 이제 기업인데 이 기업은 활동을 하죠. 활동을 하는데 그 기업의 활동들은 직접적인 활동과 간접적인 활동으로 나누어지게 돼요. 그랬을 때 그 간접적인 활동은 공통적인 활동을 의미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공통적인 간접적인 활동을 경영학에서는 경영관리 또는 관리 과정 또는 관리 활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저는 경영관리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서 경영 원론은 크게 3가지 분야로 말씀을 드리게 되고요. 그 3가지가 경영학의 기초 개념, 그 다음에 경영자와 기업, 마지막으로 경영 관리에 대한 내용들이 이야기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세부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주로 말씀을 드리게 되냐면 경영의 기초 개념이라는 관점에서는 역시나 경영학이 뭔지에 대한 개념을 잡아줘야 되니까 경영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이미 제가 첫 시간을 말씀드린 것처럼 경영학은 경영 의사 결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경영학과 경영 의사 결정에 대한 내용들이 이제 이미 정리가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경영은 여러 가지 구성 요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영의 구성 요소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이러한 경영을 잘 해야 될 거예요. 그리고 그걸 잘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들이 경영의 원리와 관련된 내용들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 요 세부적인 내용들은 역시 다른 10분 경영학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겠지만 경영의 구성 요소는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 경영의 가장 대표적인 원리는 효율성과 효과성 같은 것들이 있다는 사실들을 이야기할 기회가 앞으로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영학의 기초 개념은 경영학과 경영 의사 결정, 경영의 구성 요소와 원리, 경영학의 발전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영자 기업 쪽에서는 당연히 어떤 얘기 할까요? 경영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살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 대해서 살펴보셔야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이야기를 더 드리게 되는데 어떠한 이야기 한 가지를 더 드리게 될 거냐면 기업은요 시장 또는 산업에 존재하고 있어요. 근데 그 산업 또는 시장에는 하나의 기업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기업들이 존재하고 있고 그 기업들은 기본적으로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그 경쟁 관계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뭔가 합이 맞으면 목적이 잘 똑같으면 같이 묶여 다니기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목적으로 기업 집단화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기업 집단화는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수익적 통합이나 수평적 통합, 그 다음에 법률적이라는 관점에서 카르텔, 콘체른,
트러스트라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시게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기업 집단화라고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거 M&A,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되는 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영자와 기업이라는 것은 경영자, 기업 집단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경영관리,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의 공통적인 활동, 간접적인 활동을 의미하고요. 이 경영관리는 여러 가지 관점으로 볼 수 있긴 하지만 현대적 관점에서는 네 가지 아니면 세 가지가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네 가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제일 첫 번째 계획을 수립하는 계획화라는 절차가 있고요. 조직의 자원을 배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의 의미를 가지는 지휘라는 것이 있고요. 근데 뭔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다 보면 계획과 실행은 일치하지 않는 부분들이 생기겠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조정하는 절차를 우리는 통제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경영관리는 계획화, 조직화, 지휘, 통제라고 이야기하는 4개의 순서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이제 세 가지로 간소화가 되면 플랜 2, C라는 관점으로 간소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일반적으로 경영 원론을 전달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구조는 이러한 구조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경영 원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경영 전략 쪽으로 가시면 어떤 얘기를 하게 되냐면 이 경영 전략은 그 진행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순서를 가지고 진행하게 되냐면 제일 첫 번째 역시 경영 전략은 경영 환경에 대응해가는 과정이 되기 때문에 환경을 분석하는 거 먼저 시작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단계를 전략 분석이라고 하게 되죠. 그럼 이제 환경 분석이 되고 나면 그 환경에 맞게끔 기업은 전략을 수립해야 돼요. 그리고 전략이 수립되고 나면 이제 그 수립된 전략을 실행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역시나 수립하고 그 다음에 실행하게 되면 그 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거니까 아까 경영관리 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떠한 단계가 필요할까요? 수립된 형태와 실행 사이에 갭을 줄이기 위한 활동이 있어야 될 거고 그걸 역시나 전략 통제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경영 전략은 기본적으로 전략 분석, 전략 수립, 전략 실행, 전략 통제의 순서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떠한 내용들을 보시게 되냐면 먼저 전략 분석이요. 이 전략 분석은 환경을 분석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 조직 자원과 역량의 분석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고요. 이 안에 들어가는 구체적인 개념으로서 스왓 분석이라고 하는 것과 브리오 분석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 다음에 환경을 분석하는 또 대표적인 방법들이 있는데 어떠한 방법들이 있냐면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는 산업구조 분석이라는 방법이 있고요. 역시나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는 가치사슬 분석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환경 분석, 전략 분석이라는 관점에서는 수학 분석과 브리오 분석 같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조직 자원과 역량의 분석, 그 다음에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는 산업구조 분석과 가치사슬 분석이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전략을 수립하는 거는요, 전략의 형태와 관련되어 있는데, 뭐 기본적인 형태로 이야기한다면 기업의 규모와 관련해서 성장 전략, 안정화 전략, 축소 전략 같은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개 기업들이 같이 모이는 협력 전략 또는 전략적 제휴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이론적으로 가다듬어 보면 가장 대표적인 게 두 가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 역시나 마이클 포터가 주장하고 있는 본원적 전략이라는 것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일즈와 스노우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전략이 있고, 마일즈와 스노우는 전략을 공격형, 방어형, 분석형, 낙오형 정도로 분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이클 포터는 본원적 전략으로서 원가 우위 전략, 차별화 전략, 집중화 전략이라고 하는 세 가지를 언급하게 되고요. 그런 내용들이 전략의 유형으로서 전략 수립 단계에서 언급되는 내용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 전략 실행과 관련되어 있고요.
일반적으로 요즘 기업들은 전략을 실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전략을 쓰냐면 다수의 사업부, 다수의 전략적 사업 단위를 운영하는 전략을 쓰는데 그걸 우리는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이라고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사업 포트폴리오 전략을 실행할 때 가장 중요한 거, 기업들은 다수의 사업부들을 가지고 있다면 각 사업부들이 잘 나가고 있는지 그렇지 못한지 그 사업부들을 분석하는 절차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차를 우리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이라고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래서 전략 실행이라는 관점에서는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에 대한 방법들을 정리하시는 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이 되는데 이러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BCG 매트릭스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전략적 사업계획 그리드, 이거 다르게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G 매트릭스라고도 표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업 포트폴리오 분석 방법이라는 관점에서 BCG 매트릭스와 전략적 사업계획 그리드 G 매트릭스를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로 전략 통제라는 단계가 있는 거고요. 이 전략 통제는 이제 어떠한 절차를 가지고 이루어지냐면 일단 목표가 정해질 겁니다. 목표가 정해지면 실제 성과를 측정할 거고요. 그 실제 성과가 측정되면 처음에 설정한 목표와 실제 성과 사이의 차이를 발견하죠. 그리고 나서 그 차이를 조정하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략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략적 관점에서 실제 성과를 측정하는 가장 대표적인 도구 하나가 있는 거고요. 그 도구가 바로 뭐냐면 카플란이라는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균형 성과표, 소위 얘기해서 BSC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저는 이제 전략 통제 쪽에서 이야기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제가 기본적으로 경영 전략을 이야기할 때 기본적인 구조가 이렇게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경영 원론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와 경영 전략에 대한 기본적인 구조들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 시간 여기까지 말씀드리면서 마무리 짓도록 할 거고요. 수고하셨습니다.